자, 이번에는 실천기술론에서 기타 실천 모델에서 여러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기능주의 모델도 있고 문제 해결 모델도 있고 또 생활 모델, 또 권한부여 모델 등등을 우리가 간략하게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능주의 모형이라고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에서 기능주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목차를 잡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기능주의를 목차로 잡았을 뿐이지 1920년대 처음으로 등장한 이론 모형으로 진단주의와 1930년대에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기능주의를 비교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경 지식으로 230페이지에 있는 의를 보시면서 231페이지 박스를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정립으로서는 1917년에 리치몬드의 이론 정립 이후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도입이 되고 그에 의해서 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20년대입니다. 진단주의가 바로 그때 20년대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기초를 두고 등장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1930년대에 랭크의 의지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등장한 이론이 바로 이 기능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사회사업대학에서 출발한 그 이론 정립이 된 것이 기능주의인데, 진단주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과거를 강조합니다. 과거를 강조하는데 여기는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본능적 측면인 이드에 초점을 둔다면 여기는 현실적인 어떤 의지를 강조한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주의는 워커 중심의 실천으로 그래서 소위 치료를 강조하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질병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질병의 심리학.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으로 여기는 치료보다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스스로가 커나가는 것을 해서 여기는 원조의 개능을 강조하는 소위 성장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성장의 심리학이라고 한다. 진단주의는 전이를 강조합니다. 진단주의는 전이를 강조하면서 클라이언트가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 그 어떤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을 또는 그 감정을 현재 눈앞에 있는 워커에게 쏘아붓는 것을 전이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의식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의식 세계로 끌어올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를 강조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스스로 의지를 강조하고 분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양가 감정의 보유자로서 클라이언트의 그 내면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분리, 대항의지 그 보유자로서 클라이언트를 해석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거기 231페이지의 비교를 보면서 바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비교를 이렇게 마감을 짓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2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진단주의가 1930년대의 심리 1930년대 심리 사회 모형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여기는 토의 워커 정신으로 내면만 봤던 거에 환경도 같이 고려하자는 관점으로 심리 사회 모형으로 이렇게 발달해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에 보시면 231페이지 오면 230페이지, 23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내용들이 쭉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에 보시면 231페이지 문제 해결 모형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모형. 문제 해결 모형은 1957년에 펄먼 여사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 문제 해결 모형입니다. 사실 이렇게 연도로 온다면 바로 여기에는 심리 사회 모형이 1930년대에서 심리 사회 모형이 이렇게 연차순으로 이렇게 나열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모형은 1957년에 펄먼 여사가 만든 걸로써 진단주의를 기존으로 진단주의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기능주의를 가미한 방법이 바로 이 문제 해결 모형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초기에는 워커 중심으로 하다가, 왜냐하면 진단주의는 워커 중심의 방법이죠. 그리고 점차 가면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실천 후 중심적 역할을 변환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진단주의를 중심으로 기능주의를 가미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모형은 클라이언트를 문제가 있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모형에서는 실천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에 두지 않습니다. 실천의 목적을 여기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천의 4대 구성 요소 앞에서 본 거 있죠? 4P를 강조하는 거죠. 어떤 프로블럼을 가진 퍼슨이 왔을 때 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소, 기관, 시설, 플레이스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원조, 헬핑 프로세스 해서 실천의 4대 구성 요소로 4P를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펄먼이고 그 모형을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231쪽에 보시면 1957년 시카고 대학의 펄먼이 진단주의 입장에서 기능주의를 수용한 것이다. 목적을 4번에 보시면 목적을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 결국에 클라이언트의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징을 보면은 왜 그랬냐면은 워커는 클라이언트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목적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두고 있다. 231페이지 특징의 1번, 2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의 펄먼은 사회복지 실천의 4대 구성 요소로 4P를 강조하였다 해서 프로블럼, 퍼슨, 플레이스, 그리고 헬핑, 프로세스 해서 4P를 강조했다. 특히 기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바로 펄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문제 해결 모형의 핵심 내용으로 정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위기개인 모델을 볼 수가 있겠는데, 위기개인 모델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만, 위기개인 모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위기라고 하는 그 용어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상황을 위기 발생이라고 하는데, 위기개인 모델에서는 어떤 위기의 극복이니 위기의 해결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기개인 모델에서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의 조속한 복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개인 모델을 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위기개인 모델 232페이지에 나와 있죠? 위기개인 모델. 자, 위기개인 모델을 보면 이 위기개인 모델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의 조속한 복귀에 두고 있습니다. 조속한
복귀에 둡니다.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말할 적에는 정상화 도모라고 표현합니다. 정상화 도모. 정상화 도모란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저희 사회복지 조사는 단일 사례 연구의 설계로 본다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PAP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개입부터 하고 본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시 그를 반영해서 개입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유기 개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 발생 이전상 조속한 복귀의 목적을 논다. 그 때문에 특징으로 해서는 특징 유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 232페이지에 보면 신속한 개입 유기 발생 신속화 개입 또 적극적 행동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적극적 행동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제한된 목표만 가지고 지금 발등에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봅니다. 제한된 목표 그리고 당연히 60년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론들은 정시 분석처럼 장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아주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된 목표는 목표나 시간이나 목표를 모두 한정해 놓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긍정적 자아상을 강조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희망과 기대를.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직 제한된 목표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에만 초점을 둡니다. 이런 등등을 유기개입 모델의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32페이지에 보시면 유기개입 모델은 위기에 처해 있는 개인 가족을 초기에 발견하여 위기로 인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일정 원조 수단을 언제 제공하여? 초기에 제공하여 원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위기의 개입이 있으면서 3번 중요 표시하시고 위기 개입의 목표는 어디에 두냐면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의 조속한 복귀에 둡니다. 이때 위기 개입의 대상은 바로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목표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초점화된 시간 제한적 단기 개입의 목표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정해져 있는 그래서 매우 초점화된 단기 개입의 목표는 제한적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한 축으로 적었습니다. 위기 개입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쭉 설명을 했지만 거기 위의 문장을 아래로 바꿔서 줬습니다. 거기를 읽어보시되 위기 개입의 원리, 신속한 개입,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행동, 또 시간적, 또 목표 개수적 모든 거에 대해서 제한된 목표, 긍정적 자아상, 7번에 적어놨군요. 긍정적 또는 건전적 자아상 확립을 강조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고취시켜 나갑니다. 희망과 기대를. 그리고 그다음은 현실적인 지지, 현실적이고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위기개입 모델이고 여러분들은 거기 233페이지에 보면 위기개입 모델의 과정이 나와 있죠. 위기개입 과정, 사정단계, 사정 결과를 명료히 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계획단계, 그리고 개입, 다음에 위기 대비한 새로운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위기개입 단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 모델이 나와 있군요. 생활 모델이 나와 있는데 생활 모델은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생활 모델은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목적을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그를 둘러싼 자원 간의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환경 자원 간의 욕구와 환경 자원 간의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환경 자원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적합성을 도모한다. 적합 수준을 도모한다. 다시 말해서 균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레벨 오브 피트, 소위 클라이언트가 갖고 싶은 욕구,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확보하고 있는 환경자원, 시간자원 또는 인적자원, 무슨 일적 또 물적, 심적 자원 이런 자원들 간의 욕구와
자원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적합성 도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는 특히 시간 자원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돕겠어요? 올해 보지 마시고 내년에 보세요. 시간 자원을 확 늘려주든지 아니면 시간 자원을 지키려면 볼 수 있는 교재의 양을 확 줄여주든지 바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자원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적합성을 도모하는 것을 바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생활 모델이고 생활 모델의 문제는 생활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생활상의 문제라고 이 문제에서 도출합니다. 생활상의 문제. 그래서 생활상의 문제로 도출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233페이지에 이런 초점을 생활상의 문제에 두면서 거기에는 생활의 변천, 저 환경의 압박, 또 그런가 하면 대인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 모델은 이론 기초로 생태 체계론적 접근을 해나갑니다. 생태 체계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태학 이론과 체계 이론을 접목시킨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3페이지 보시면 의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유기체로서의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떻게 적응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주요 관심을 두고 사람과 환경 간, 특히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환경적 자원 간 적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 모델이다. 생태체계 이론에 기반을 둔 접근법으로 대표적인 방법으로 젤로 밑에 줄 초점을 생활상의 문제로 두되 그 문제를 세 가지로 나열했다. 234페이지 생활의 변천, 환경의 압박, 대인관계, 이 세 가지로 이것 때문에 긴장이나 혼란이 야기되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역량 강화 모델 또는 권한 부여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은 역량 강화 모델인데 왜 권한 부여 모델이라고 하느냐? 전통적 사유에 비해서 현대 사유로 오면서 실천의 영역에서 변하는 클라이언트의 역할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역할 비중이 높아져도 그래도 워커가 중심이고 클라이언트 역할 비중이 옛날보다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지 그것이 5대5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론보다 더 많은 권한을 클라이언트에 부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자. 어느 수준까지 부과하자? 바로 협력자적, 동반자적 관계가 될 때까지 부여하자 해서 권한 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역량 강화 모델 1970년대 중반에 인보관 운동을 기초로 해서 생태체계 관점에 근거를 두고 강점지향, 그래서 강점지향 모델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강점지향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은 단어 한 5-6개만 쓰면 되겠는데 그 밑에 전통적인 병리 관점 모델과 새로이 등장한 강점 관점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제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역량 강화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은 여기는 생태체계 이론에 거기 보면 여러분들 234페이지 나와 있죠. 생태체계 이론에 근거한 이론으로서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점지향 접근, 관점 접근입니다. 강점의 병리적 측면인 문제점도 있고 다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강점에 관점을 두는 관점 접근이 되겠어요. 이 역량 강화 모델은 이제는 어느 정도가 권한 부여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하냐면 권한 부여는 클라이언트와 워커를 5대5의 관계까지. 그렇기 때문에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래에 있었던 병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여기에는 강점에 관점을 두고 접근하기 때문에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동반자적 관계, 협력자적 관계가 될 때까지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하나 살 지어볼까요? 234페이지 보시면 인보관 운동을 토대로 생태체계 관점에 근거한 강점 관점의 접근으로, 그렇죠? 3번에 보시면 역량 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 상황에 대해 강점 관점을 작용하여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1번, 3번 봤죠?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역할을 강조한다. 협력적 역할을 강조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6번에 보시면 인파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자원과 기회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자기 스스로가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클라이언트의 역할 비중을 높여줘야 되고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번에 보시면 여기 권한 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강점 관점 모델이라고 하는 이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당연히 협력적 관계니까 당연히 참여를,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죠. 어느 선까지? 동반자 수준까지. 동반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참여를 강조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수단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역량 강화 모델, 강점 관점 모델. 70년대 이후 80년대에 등장하는 이론이 바로 이 이론이 되겠어요. 종래의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을 비교해보면, 차라리 여기가 강점 관점인데 종래의 병리적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랬지만은 권한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강점 관점 모델에서는 오히려 어떤 문제나 증상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자원이나 강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문제로 보지 않고 가능성, 장점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또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서도 병리적 관점에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 발생의 전조로 봅니다. 문제 발생의 전조로 보는 데 비해서 강점 관점에서는 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개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또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단단하게 그 클라이언트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 인간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삶의 전문가는 삶에 대한 전문가는 오히려 오직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로 보지만, 이 강점 관점에서는 삶의 전문가를 바로 클라이언트 본인을 설정하고 클라이언트의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환경, 가족을 설정하고 클라이언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바로 삶의 전문가자 또는 삶의 바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전문가의 지식이나 기술인데 비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강점 관점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의지, 장점, 능력에서 변화의 자원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 모델. 그래서 병리적 관점을 가지고 역량 강화 모델에서 바라보는 소위 강점 관점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 박스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근자에 나온 것이 역량 강화 모델의 실천 단계입니다. 실천 단계. 역량 강화 모델의 실천 단계에는 거기 오면 대화 단계. 먼저 대화 단계. 다음에 발견 단계. 대화 단계, 발견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근자에 한 두어 번 연거푸어 나와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발견 단계에서는 그 대화 단계, 발견 단계, 그리고 발달 단계. 이때 발견 단계에서 뭘 발견하냐면 가능성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체적인 쭉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역량 강화 모델의 모델의 과정, 단계로 본다면 첫 번째가 대화 단계.
대화 단계에서 있는 일은 소위 관여죠. 관여. 그리고 문제를 구체화합니다. 만남, 그리고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이런 것 등이 관여입니다. 관여. 그리고 문제의 구체화. 문제의 구체화. 그리고 나면 이제는 발견 단계. 발견 단계. 클라이언트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단계가 발견 단계가 되겠는데, 가능성을 찾아내는 단계를 우리가 사정이라고 그러죠. 사정. 그리고 사정을 분석하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바로 분석하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 설정 및 계약 또는 개입, 목표 설정이라고 합니다. 목표 설정. 그리고 개입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을 계획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개입 전략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짠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발전 단계. 발전 단계로 가는데, 이 발전 단계는 것처럼 자원과 기회를 개발, 실행, 개입이죠. 실행이라고는, 실행은 개입입니다. 실행은 바로 개입을 말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평가 및 종결을 해나가는 단계로 이렇게 이끌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화 단계, 이 단계로 여러분 보시고, 대화, 발견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로 가되, 대화 단계는 관여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확인하고, 만나고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기 준비 단계, 파트너십 단계, 뭐 이런 방향 설정 단계 등등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대화, 그리고 가능성 발견 단계, 그리고 자원과 기회 개발의 발전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첫 번째 입문이라고, 실천 기술론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 실천 모형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족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